산업 발전과 함께 우리의 삶은 빠르고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더불어 에너지의 사용량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던 에너지. 이 에너지 시장에 최근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만든 에너지를 이웃이 소비하고 남은 에너지를 팔고 살 수 있는 에너지 거래의 시대를 맞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린 에너지 빅뱅에서 확인해 보시죠. 충북 청주시의 한 농원. 양파 재배가 한창인 밭에 독특한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퇴비를 뿌리고 양파의 작황을 점검하는 농부의 손길은 여느 곳과 다르지 않는데요. 노지 작물인 양파밭 위엔 촘촘하게 태양광 패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기입니다. 농사만 짓다가 농사만 가지고 수익이 좀 작다 보니까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태양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45년 차 베테랑 농부 김창한 씨가 운영하는 농장엔 태양광 패널이 3곳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는 농사도 짓고 에너지도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일찌감치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16년도에 주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곳이 주로 논에 설치하면 좋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16년도에 논에다가 설치를 하게 됐죠. 그렇게 하고 가을에는 밭에 좀 설치를 하고. 그래 그에 저희들이 농사를 져보니까 물론 수량은 한 저희들이 20% 가까이 줄긴 하지만 정말로 광발전으로 인해서 농해 소득이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아주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됐죠. 벼농사를 짓는 논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 농장을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태양광 발전에 뛰어든 김창한 씨. 독일과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시작한 프로젝트였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700평 벼농사를 짓는 논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한 달 100만 원 정도의 예상 수익이 날 정도로 발전했는데요. 초기엔 최적의 태양광 패널 위치와 형태를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또한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농사와 태양광 발전 둘 다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돕는 아들도 걱정이 많았는데요. 저희도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게 과연 밑에 작물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재배를 하면서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그런 수확량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없어요. 줄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영향을 받을 정도는 크게 수익이 줄질 않더라고요. 어떤 작물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작물을 재배했는데요. 논농사, 밭농사 가리지 않고 여러 작물을 심어 데이터를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농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7, 80% 작물은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증 실험을 한 7, 8개 정도 품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실험을 해봤는데 보통 12%에서 18% 정도 감소율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그 감소율은 사실은 광발전에 되는 거에 비하면 정말로 아주 극소수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죠.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핵심은 태양광을 농작물과 나누는 솔라 쉐어링입니다. 때문에 태양광 패널도 고정식이 아니라 개폐식인데요. 계절별 입사각에 맞게 설치해야 발전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100kg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평균 하루에 발전되는 양을 3.5시간을 봅니다. 1년 평균을. 그걸 30일 동안 환산을 해보면 우리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나가면서도 농민들한테 100만 원 수입이 된다는 게 저희들 수치로다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의 양을 매일 확인합니다. 이게 인버터라고 하는 건데요. 태양광을 수치를 계산해줘서 표시해주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59kW를 발전한 거죠. 생산된 전기 에너지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의 전력망에 연결해서 직접 판매하는데요. 한국전력에서는 한 달 동안 생산한 전력에 대한 수입을 환산해서 농민들에게 환원해 줍니다.
이것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수익 구조죠. 저희가 1년에 1,100만 원이면 저희가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수입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어느 시기가 되면 돈이 없어서 생활이 약간 힘들 정도가 될 때가 있거든요. 수익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인 금액이라고 하면 거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거의 연금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비 투자를 마치고 시험 발전까지 완료한 청주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 전력 거래 시장이 일반에 개방되면서 올해부턴 본격적으로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그동안 전력은 에너지 공기업과 일부 민간 발전 기업이 생산해 왔는데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이 늘어나고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 시행되면서 에너지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를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력 시장에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판매 사업자에는 한전을 통해서 거래를 하거나 하는 이러한 두 가지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은 작년 6월 12일에 국회에 전기사업법을 개정을 하고 하위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시장 운영 규칙 등을 마련을 해서 작년 12월 13일서부터 전력거래소가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시장의 화두인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란 1메가와트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 자동차에서 생산하고 저장한 전기를 중개 사업자가 전력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약 내 건물의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을 하려면 어떨까요? 먼저 지자체의 사업성 검토를 요청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안정성 등에 대한 검사를 거쳐 발전소를 준공하면 일단 준비가 끝납니다. 설비 사용을 위한 준공 검사까지 통과를 하고 나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생산한 전력이 1메가와트 이하면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1메가와트 이상이면 전력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판매 수익은 시세에 맞춰 지급받는데요. 이때 일부는 REC라는 형태의 증서로 받게 됩니다. REC라는 거는 그 신재생 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해서 생산된 전기 그 발전량을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라는 형태로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급하는 사유가 신재생 에너지는 현행의 전력 시장의 단가보다도 더 생산 원가가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2012년서부터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그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공급 의무화 제도, 즉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재생에너지 원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REC란 공급 인증서를 발급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유도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에 뛰어들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운영해 본 결과 이 청색 막대 그래프가 어제 실제로 생산한 양이 되겠습니다. 전력 수급을 운영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게끔 전력 중개 사업자가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력의 안정적 수급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는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 개인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나 지자체도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 논산시에 위치한 축산 농가. 수백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이 농가에선 하루 평균 2에서 3톤 정도의 분뇨가 발생하는데요. 그 분뇨를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일 수거를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 농가에 부담이 되고 분뇨 저장고에 마냥 쌓아두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저장고 같은 경우는 400톤 정도 가능합니다. 적재가. 가축의 분뇨는 각종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논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농가는 오늘이 돼지 분뇨를 수거하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에서 운영하는 수거 차량이 와서 분뇨를 싣고 가는데요. 시에서 이거를 처리해주지 않으면 가축은 항상 상시적으로 여기서 이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분뇨라는 건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리를 하지 못하면 항상 적재량은 점점 줄어들 테고, 그러면 뭐 넘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토질 오염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시에서 아무래도 꾸준히 처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거한 가축의 분뇨와 논산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자연순환 농업센터로 옮겨서 처리하는데요. 축산 폐기물에 불과한 돼지의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는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바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생성된 바이오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 적지 않은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가스 이제 에너지 시설인데요. 여기 이제 가축 분뇨하고 음식물이 저희가 하루에 한 500톤 내외가 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에너지하고 비료로 만들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논산의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에너지를 만드는 설비와 그 부산물인 액비와 퇴비를 만드는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바이오가스 에너지 저장 시설에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 분뇨를 투입합니다. 여기서 1차 발효가 일어나는데 이후 미생물이 잘 분해될 수 있게끔 교반 작업이 이뤄집니다. 가장 핵심은 온도를 40도 중온에 맞춰주는 것. 이렇게 교반을 하면 공기가 없는 현기 상태가 되며 유기물의 유기산 분해가 되고 유기산이 메탄이 되는 메탄 발효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원인 바이오가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로 만들어진 바이오가스는 발전시설로 보내집니다. 발전시설에선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바이오가스를 가스 엔진에 투입하는데요. 엔진 속에서 바이오가스가 폭파하면서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하루 발전량이 300kW인 발전기 2대가 24시간 돌아가며 전력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현재는 300kW가 발전이 되고 있고요. 한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24시간 300kW를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이오가스가 한 보통 9,000배 내가 생산이 되고 그 바이오가스를 이제 타랑이나 정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 가스 엔진에 투입을 해서 그것도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가스량이 한 35%는 전기로 생산이 되고 45%는 폐열로 저희가 발생이 됩니다. 그 35%의 전기는 일일 한 14,500kW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전기량은 7,000여 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 되고요. 태양광 발전 100kW 40개소하고 맞먹는 그 전기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논산시 이계면 소재지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 발전 부산물은 액체 비료인 액비와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부수입을 얻는 건 물론이고 100% 자원 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과 경제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가축 분뇨를 저비용으로 처리하고 농협은 전력 생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 이득인 셈이죠.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나 음식물을 저희가 에너지로 만들고 비료로 만들어서 그 비료가 우리 식량을 담당하는 농지에 순환이 됩니다. 농지에 순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대강이나 하천 같은 데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수질의 문제도 없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농업이 외부에서 들어온 화학 비료나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그 유기성 물질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 다시 순환이 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나 토양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경축 순환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 재료가 되고요. 가축 분뇨뿐만 아니라 도시의 구조물도 에너지 생산과 판매의 원천이 됩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서울의 간선도로. 그중 강변북로에선 최근 새로운 시도가 한창입니다. 도로의 옹벽, 고가차로의 방어벽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력 발전을 하는 것인데요. 간선도로를 전기 생산 도로로 바꾸는 일명 솔라로드 프로젝트로 현재
강변북로에만 3곳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와 협력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발전된 전기는 한전 전력망을 통해 주변 건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공사에서는 한전에 발전된 전기를 판매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대형 발전사에 판매해 수익을 얻게 되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도로는 총 11곳입니다. 전용도로 11곳 중에 강변북로는 특히 서울을 동서로 가로질러 남양을 형성하고 일자량이 우수한 곳이기에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강변북로에는 현재 설비가 설치된 3개 지역 외에 2020년 말까지 4곳에 태양광 설비가 추가될 예정인데요. 7개의 발전 설비에서 하루 평균 1,400kW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면적에 대비해 도로 면적이 약 23%에 달할 정도로 도로가 많은데요. 향후 이 도로를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활용하고 그 에너지를 판매한다면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강변북로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근처에는 별도의 저장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규모가 큰 태양광 발전단지에 있는 저장 설비가 이곳엔 없는데요. 판매를 위한 전력 전송이 바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패널에서 발전된 전기가 인버터를 통해 가지고 교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로 바뀐 전기 에너지가 이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계량기를 거친 다음에 한전 전력망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저장 장치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2가지인데요. 첫째, 태양광 발전 설비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공간 제약이 있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 둘째, 전력 공급망이 잘 갖춰진 도심에 설비가 있어 바로 전송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발전을 하고 남은 전기를 모아두었다가 필요시에 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치비하고 유지가 관리가 많이 들어서 많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변북로에는 도심에 설치가 돼 있고 주변에 한전 전력망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한전 공급 개통 방식으로 설치한 게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익 측면에서는 전력망에 직접 연결해 에너지를 거래하는 것보다 ESS를 활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공급 안정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자연환경에 따라 발전량이 다르기 때문에 공급 예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ESS를 이용하면 발전 환경이 좋을 때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가 전력 계통이 연계되면 기존 정기적인 수요 불확실성에 공급의 불확실성이 더해져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ESS는 에너지의 충전과 방전이 자유로워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시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을 줍니다. ESS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화석연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 거래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면 ESS는 필수 요소입니다. ESS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시세가 비쌀 때 팔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설비 투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발전량에 맞는 ESS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절별, 시간대별로 가격이 다른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쌀 때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가격이 비쌀 때 팔 수 있는데 ESS를 통한 차의 현실은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신재생 연계용 ESS나 피크 저감용 ESS가 기설치되어 있다면 이를 복합적으로 운영하여 ESS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이 많은 일부 발전소에선 환경과 수익성을 고려해 ESS 연계 발전 설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치단체 중에서도 ESS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 있는데요. 부산광역시가 대표적입니다. 2017년 클린에너지 도시를 표방하면서 부산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메가와트급 ESS 연계 태양광 발전소를 잇따라 설치하고 상용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화전산업단지 내 일부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ESS 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화명 정수장의 일부 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ESS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ESS 연계 그 태양광 발전 사업은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일단 LS 산전은 우리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의 주관사고 화명 정수장은 우리 부산시 산하 사업소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두 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화명 정수장의 경우에는 연간 한 3억 7천, LS 산전 부산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 3억 3천, 총 합해가지고 연간 한 7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풍력 발전과 ESS를 연계한 경우는 많았지만 본격적인 상업 발전을 위해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에 ESS를 접목한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는 화전산업단지와 화명정수장이 첫 사례입니다. 화전산업단지의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는 910kW, ESS는 2.7MW시 규모인데요. 이곳에서 연간 1100MW시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화력 발전으로 생산하려면 250만 톤 정도의 석탄이 필요한데요. 환경을 지키면서 수익도 올리는 ESS 연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부산시는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함영 정수장의 경우는 화전산업단지보다 큰 규모로 ESS 연계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기 에너지가 쌀 때 대량으로 발전을 하고 비싼 피크타임과 피크 시즌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함영 정수장에 설치된 ESS 연계 태양광 발전은 지금 5,000평 규모에 지금 설치되어 있으면 그 발전 용량은 1메가와트 규모이며 연간 생산량은 1,310메가와트시 정도가 되면 그 수익은 연간 한 3억 7천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익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일단 정수지나 침전지 등 활용하지 못했던 공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태양광 패널로 인해 녹조 현상까지 예방을 할 수 있는데요. 지역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면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발전량 규모에 따라서 부산시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또 향상시키고 있고 그와 더불어 함영정수장에서는 LS 산전에 연간 임대료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으로라든지 정책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공장을 운영하는 개인은 물론 지역자치단체와 기업, 기관까지 에너지 소비의 주체였던 이들이 이젠 에너지를 생산하고 거래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해서 판매하며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는 소비자가 에너지를 거래하는 시대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거래의 활성화가 우리의 에너지 의식을 바꿔놓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